번호입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국가 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거를 할 때는 말이죠. 공감 주문사 이렇게 자기는 공감을 잘해서 주문만 하면은 공감을 막 잘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자기 공감 주문사입니다. 자기 공감 주문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 관리사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택 관리사라든가 요런 거 자기 공감 주문사 요런 거는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이 아닙니다.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여기 충전시켰는데 또 이렇노?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래서 내가 하나 더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좀 바꿔야 되겠네. 스타일러스 충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공감 주문사의 자자 자동차 관리사가 딱 걸려 있죠. 자동차 관리사. 요거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 요거는 이렇게 키워드로 익히면 되고요. 이제는 뭐 앞에 쭉 했으니까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빨리 할게요. 키워드가 마우스가. 네, 42번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요 문제. 우리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 말이죠. 이런 게 1000페이지 되는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는 몰라도 우리가 알았던 것 중에서 쉽게 답을 찾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이게 참고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요 답을 익히십시오.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으로 사용된다 있죠. 요거는 표준 산업 분류가 아니고 취업 직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요거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알선을 위한 이 구인 구직 안내 기준은 뭐다? 이건 산업 분류가 아니고 뭐다? 이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관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산업 분류에 구인 구직 나오면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다음은 한국 직업사전의 직무기능 사물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이요. 사물 같으면 이제 기계 장비 이런 것이 이제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는 이 사물 항목 9가지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필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조작 운전이냐 아니면 제어 조작이냐 이게 헷갈려요. 보면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한다 하니까 제어 조작 같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점을 따는 게 제일 우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고 나면 이거 우리 몰라도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 나올 때는 이 박스 문제는 조작 운전이 나오지 답이 딴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먼저 조작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조작이다. 나중에 이 제어 조작이 나오는 것은 조정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 이 박스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온다 답이 이게 조작 운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익히는 게 좋겠죠. 이거와 이거 애매하게 이 개념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기억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쉽게 갑시다. 44번입니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할 거예요. 우리가 직업정보 분석할 때는 단계가 이래도 넣노. 아이 참. 수분가
최저평인데 이거 한참 있어야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가 직업정보는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수분가가 있어야 된다. 요걸 기억하라고 했죠. 수집 분석입니다. 수집 분석할 때는 전문가, 요까지는 요거 전문가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건 전문가고, 그 다음에 가공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목적으로 씁니다. 수집 분석까지는 전문가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비전문가가 알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까지는 전문적 시각에 분석을 해야 돼요. 수집 분석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직업정보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는 요거 딱 걸려요. 정보는 한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각적인 면에서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고,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 맞고, 이런 내용이 답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45번입니다.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웃자고 저자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검은색이죠. 틀린다 생각해도 됩니다. 단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서울 한강변에 있는 힐튼 호텔 혹시 가보시는가 모르지만 이 힐튼 호텔이 구조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복잡한 구조 나오거든 이거 나오는 답을 이건 힐튼의 모형이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는 익숙 안 하지만 두세 번 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요. 46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특징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산업분류나 직업분류도 복잡하잖아요. 심도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은 1번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와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자꾸 서비스업이 자꾸 많아져요. 요새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하고 신설한 게 많습니다. 그전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3번에 고용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및 판매 서비스직을 또 세분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4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답인데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우리가 자동화가 됐다 기계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전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던 일을 기계가 전부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화나 기계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분됐던 거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거는 자동화 때문에 통합이 됐다. 딴 거는 다 세분화 되는데 서비스라든가 이런 분야는 그러나 자동화 기계화 따라서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이 세분이 아니고 기계가 해버리니까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47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했어요. 이게 자꾸 이 문제 반복이 나오죠. 여러분들 직종 다시 복습을 합니다. 기능사 있고, 기능사,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박스 문제가 나올 때 기능사는 숙련 기능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산업기사는 기초공학 기술입니다. 기초공학 이론.
그 다음에 기사는 공학적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죠. 기능장은 기능사 위에니까 숙련이 아니고 최고의 숙련 기능이 들어가고,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은 봅시다.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졌다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기능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숙련 기능. 이렇게 답을 찾고요. 산업기술은 기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초기술이론이고, 기사는 공학적, 이게 나온다. 이렇게. 기능장은 뭐다? 최고의 숙련 기능이 나오고, 기술사는 뭐가 나온다? 고도의 전문지식. 이렇게 하면 이 박스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은 이걸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시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읽어보면, 요거 내 잡아가라, 내 표시하면 5점 얻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번입니다. 산업활동 범위에는 가정 내 가사활동도 포함된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몇 번 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 찾아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딴 거는 참고로 이거는 맞는 내용, 폼으로 나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결이 틀린 것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유형으로 볼 때 분류를 할 때는 기지 활성에서 기업체 단위, 지역 단위, 활동 유형 단위, 사업체 단위, 이렇게 기지 활사 이렇게였죠. 그러면 제일 작은 사업체는 말이죠. 이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매월에 한 번씩 합니다. 좋은 사업체 보면은 뭐 이렇게 와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실제 와요. 사업해본 분은 아마 그 대신 이 표본을 하기 때문에 안 올 때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월 1렙이다. 이게 제일 작은 단위 월 1렙이고, 요보다 큰 데가 뭐냐면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요거는 연 1회고, 요보다 큰 지역별 사업체 노동 조사는 연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 순서대로. 그래서 답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 1회가 아니고 제일 우리가 사업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요 작은 단위는 어떻게 월 1회씩 한다. 이렇게 답을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직업 훈련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뭐 이런 걸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익히면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최초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나중에 사유가 있으면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직업 능력 훈련 그 비용을 지원을 받으니까 부담이 덜하겠죠.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51번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야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런 거 나오는 건 뭡니까? 쭉 항상 강조했던 것이죠. 분리, 이별시키는 건 틀린다라고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는 폼으로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 나오면 틀리는데 뒤에 끝까지 봐야 돼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이렇게 나오면 맞다 그랬죠. 그래서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맞고. 3번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항상 맞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고, 4번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수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적으로 처리한다. 이제 답이 보이죠? 별도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건 맞지 않다. 동일 항목에 분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평생학습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이게 왜 평생학습계좌가 직속명사 이렇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째 보면 이게 쉬워요. 이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 이게 직업상담사 문제니까 항상 직업과 관련된 건 어디입니까? 고용센터 이렇게 우리가 선입관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끼워야 돼요. 평생학습은 어디입니까? 고용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용센터 방문해서 개설을 하진 않습니다. 평생학습계좌는 평생교육진흥원. 뭐 아니면 각 지에 있는 게 우리가 평생학습원이 시군 구별로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데는 경주처럼 같은 경우는 학습원이 아니고 학습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규모가 큰 데는 학습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학습과 관련된 거는 고용센터가 아니고 뭐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한다. 고용센터하고는 학습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네, 없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마스터 키를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거 나올 때는 마스터 키가 뭐라고요? 많은 키가 황금다중이라고 했죠. 황금다중 나오면 고르면 됩니다. 첫자 중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환자 나오는 게 요거죠. 환경친화기업. 황금다중 들어간 것만 찾으면 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황금다중. 다 이 앞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 내 처음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 건붕어라고, 건붕어. 건붕어라고 해요. 건붕어. 이게 넣네. 충전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처음 본다, 건붕어. 이건 뭐, 아재 개그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건붕어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조그만 그 어항에 살면서도, 바로 옆에 있다가, 바로 옆에 가서 또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돌을 보면은, 항상 건붕어, 아이고, 여기 내가 처음 보네. 신기하네. 그러다가 또 아까 있던 데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여기 처음 보네. 신기하네. 그렇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항 속에 살아도 움직이는 데마다 건무한테는 맨날 처음 보고 신비스러운 것인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자, 이거 했던 게 처음 본다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는 안 받아 좋을 거예요. 처음 본 건 아닙니다. 54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건 가공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분까지는 전문가가 하고, 가공은 누구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 사람하고 공유를 할까? 이번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한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에 출발해야 된다가 땡입니다. 아시겠죠?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어떻게 해요? 편견 없이 그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 요게 틀린 답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할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같이 제공한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 그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각적 효과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밋밋하게 타이핑한 그게 아니고 도표도 만들고 색깔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공에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눈에 잘 들어오니까, 소비자가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55번 문제입니다.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직업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직업정보 이거 한번 봅시다. 직업정보 이렇게 봅시다. 신직업이나 창업직, 창직, 이게 직업정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시겠죠? 아, 신직업이 뭐고, 새로, 그 창업직이 뭔가 이런 거 됩니다.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이것도 직업정보 돼요. 통합 지식 찾기, 지식, 능력, 흥미, 이것도 직업정보 찾기 됩니다. 그러나 지역별 찾기는, 여러분 워크넷을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직업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니고, 이 지역별 찾기는 별도의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위 메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넷 구조 들어가 보면 꽤나 복잡합니다.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어떻게 워크넷에서 여러분들 다 검색해보고 카테고리 다 익히는 거는 시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지역별 찾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56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계열의 생명과학과와 관련이 없는 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학과 정보 다 어떻게 압니까? 대학생들도 다 모릅니다, 이거요. 박사들도 몰라요, 이거. 학과가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런 학과도 있었나? 이런 게 많습니다. 시험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해양생명과학과는 이게 수산학과에 속합니다. 이건 딴 거는 전부 다. 그래서 해양생명과학과가 왜 이게 수산학과에 들어갔냐면은 해양에서 뭘 잘 키우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고기를 아니면 뭐 말미잘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잘 키우는 이런 거니까 요거는 수산학과 해당된다. 이렇게 답을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한테 따져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류가 그래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57번입니다. 민간 정보와 비교하여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이런 거 꼭 나오죠. 이제 자주 해서 우리가 알죠. 여하튼 민간 직업 정보는 뭐다? 자유 제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자유 제한. 민간인은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자유 제한. 그럼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해서 들리는 거는 자유 제한 중에 한 가지 나오면 이건 민간 직업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찾으면 됩니다. 볼까요?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자유제한 이거는 무슨 정보예요? 민간 직업 정보가 된다는 것이죠. 답이 이렇게 1번에 바로 나오죠. 2, 3, 4는 맞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읽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8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시 대분류해서 사무종사자에 신설된 것은 이거는 2-41번에 원래 도표가 있어요. 할 때 제가 말한 게 있습니다. 그 빨강 표시된 게 딱 하나뿐이에요. 자, 대분류 3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분류 1은 뭡니까? 관리자죠. 대분류 2는 뭐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죠. 자, 3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3은 왜? 4가 뭐라고요? 자, 3에서 8까지는 안 해야 됩니다. 9가 뭐다? 단순 노무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A에서 군인이 별도로 나오죠. 그래서 대분류1과 2은 제4직능 또는 제3직능 수준. 그 다음에 3에서 8까지는 이게 분류 3에 속하는데 이것은 제2직능 수준. 단순 노무자는 1직능 수준. 군인은 2직능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면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단순 노무자나 군인이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대분류 3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종사자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복습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신설된 거는 자 여러분들 사무종사자야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자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러분 사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지, 영업이잖아요. 로봇공학 및 기술자 및 연구원. 이 연구원이 어떻게 이게 사무종사자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 및 숲, 자연환경 해설사. 이 사무종사자니까 맨날, 어? 밖에 다니면서 숲 같은 데 가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행정사는, 행정사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처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무슨 문제와 같다?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접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QNS에서 제공하는 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를 모두 고른 것.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원서 접수한다고 QNS 한번 해봤죠? 자격 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 현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슨 시험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대 현황이. 그러니까 수험자 동량, 응시 목적표 이런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연도별 검정 현황, 응시자 수, 합격률 등도 QNS에서 검색하면 지급 상담자 합격률 보면 남녀, 필기, 실기 쭉 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 정보, 수수료 취득 방법도 다 안내가 다 돼 있어요. 지급 상담사 시험은 무슨 과목을 쳐야 되고 문제가 몇 문제고 뚱 이런 거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모두 다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습니다. 이것도 쉽죠. 직업적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이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이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비싸다고 좋은 정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것인가, 언제 만든 것인가, 출처, 일자 이건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것은 평가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뭐냐